친절한 시사, 시원한 통찰, 출발 새 아침, 슬기로운 인터뷰. 네, 더불어민주당은 광주 전남 지역에서 열려던 당대표 후보자 합동연설회를 폭우 때문에 연기했죠. 이 지역의 비 피해 상황과 함께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광주가 지역구시죠.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양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광주 서구을 국회의원 양향자입니다. 네, 그냥 안녕하십니까라고 제가 인사를 여쭙기도 좀 그런 상황일 수 있겠습니다. 현장 상황이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정말 많은 비가 내렸고요. 네. 저도 이제 어제 늦게까지 광주에서 피해 지역 살피고 늦게 왔는데 예. 오늘 다시 또 내려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특히 저희 지역 서창이나 매월동 지역도 네네. 침수가 됐습니다만 네. 전남 지역, 광주 곡성, 담양, 구례 이쪽 지역은 정말 너무 피해가 커서 어제 정세균 총리도 오셨고 또 이낙연 총리께서도 둘러보셨는데 너무 피해가 커서 이게 말문이 막혔습니다. 예. 너무 안타깝고요. 그래서 특별 재난 지역 선포가 서둘러 이루어지고 또 시급히 피해 복구와 최대한의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네네. 우리 정부와 또 국회가 만전을 기해야 할 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특별 재난 지역 선포 시급히 좀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네. 자,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태풍 장미까지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대비가 어떻게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까? 네, 정말 긴장을 또 하고 있는데요. 예. 이번에도 예상치 못한 정말 큰 비로 피해도 더 커졌는데 또 고맙게도 전 공무원들이 잠도 못 자고 쉴 새 없이 수고를 하고 계십니다. 예. 다만 이제 안타까운 것이 갑작스런 재난이기도 했지만 대응 매뉴얼로 움직이다라는 느낌을 받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시급히 또 폭우 피해 대응 매뉴얼이라든지 우리 기술을 이용해서 예측 시스템 또 재난안전 대응 시스템을 보다 좀 선진화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 대응 매뉴얼대로 지금 현장에서 과연 잘 대처하겠느냐 이런 좀 걱정이 드시고 그다음에 31년 만에 이제 침수이기도 했고 500년 만에 기록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예측하지 못한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많은 부분 또 현재 기술이 발전되어 있기 때문에 5G라든지 드론이라든지 이런 기술들이 오히려 이런 취약지구에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예. 네. 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합동연설회를 연기했습니다. 이게 당연히 폭우 때문인데 혹시 결행하자는 의견은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더라도. 지금 전당대 합동연설회를 이야기할 계제가 아니었습니다. 네. 그리고 워낙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행사장을 이제 오가는 분들도 안전에 우려가 있고요. 예. 그리고 지금은 이제 무엇보다도 폭우로 인한 피해가 너무나 많이 속출해서 우리 당이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 철저한 수해 대책 마련이 우선이라고 판단되고요. 그런 큰 피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자 이렇게 의견을 좀 모으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전당대회가 19일 정도 남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또 이런 지금 폭우 상황이기도 하지만 당 지지율이 좀 떨어지고 또 후보들이 새로운 의제, 크게 눈에 띄는 의제를 내지 못한다, 이런 사실은 이야기도 좀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인식도 있는 것도 맞고요. 새로운 메시지나 청사진이 좀 없는 게 아니냐 이런 말씀들이 있고요. 다만 이제 코로나19 위기에서 또 격렬한 토론을 피하는 것도 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저는 이제 새로운 의제가 이게 많이 필요한 게 아니고 지금 국민과 당원분들이 우리 당에 요구하는 의제는 너무나 명확하고 모두가 잘 알고 있다고 보고요. 그것은 이제 문재인 정부 후반기에 국정을 안정적으로 이끌어가는 것,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경제 성장의 활로를 뚫고 또 문재인 정부의 성공적인 마무리와 정권 재창출을 이루어내는 지도부가 돼야 된다. 이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이제 아주 중요한 흥행 포인트가 뭐냐라고들 많이 말씀하시는데 제가 최고위원 후보라서기보다 이제 여성의 대표성 또 경제의 대표성 또 호남의 대표성
때문인지 몰라도 예. 저의 순위가 이게 흥행 포인트가 되었다라는 말씀들도 많이 하셨습니다. 예. 예. 그래서 제가 또 양향자의 순위가 민주당의 내일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요. 네네. 예, 어쨌든 기대하시는 부분들 또 경제 위기 극복하라는 말씀들에 귀를 기울이면서 차기 지도부가 정말 해야 될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자 다른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청와대 참모진이 지난 금요일 일괄 사표 냈습니다. 왜 일괄 사표 냈다고 보십니까? 지금 쇄신의 메시지를 국민들께 드려야 된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예. 예. 쇄신의 메시지요. 네. 네. 쇄신의 메시지를 내야 되고, 예. 또, 이 지금 상황이 청와대 3기 개각 시점이라고 보여지고요. 네네. 네, 임종성 비서실장 20개월 했고 네. 또 지금 보면 노영민 비서실장이 19개월째입니다. 네네. 대통령 임기가 60개월인데 예. 어쩌면 마지막 3기 개각 시점이 온 것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또 지금 인사들이 근무한 기간을 봐도 문재인 정부가 개각할 타이밍도 된 시점에서 이제 이런 메시지를 내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예. 사실 이제 지금 이렇게 일괄 사표가 나온 데에는 최근에 사실 부동산 대책 관련해서 이런 이제 이분들 사이에 어떤 불협화음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좀 당연히 원인이 됐겠죠.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저는 직접적으로 뭐 자세한 이야기를 제가 들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어서요. 예. 저는 이제 어느 정부가 되었든지 간에 공직자들의 정부와 국민을 생각하는 마음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어찌 어려움이 없었겠습니까? 그래도 청와대 참모 업무라는 것이 또 상상도 하기 힘든 책임감과 부담감을 안고 간다는 것이기 때문에 네네. 무거운 책임감과 소명의식 갖고 사직의 의사를 결정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예. 그리고 뭐 불협화음 이런 이야기는 들은 적이 없고요. 네. 다만 이제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최고위 공무원들이 공직을 내려놓겠다고 했을 때는 저는 큰 결단이 또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자, 오늘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제 일괄 수리하실지 안 하실지 오늘 뭐 결정이 날 것 같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이를테면 오늘 당장 노영민 비서실장 그다음에 김혜숙 인사수석 같은 경우는 6분 가운데 유임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인사는 대통령께서 판단할 사항이고요. 예. 지금 이제 1실장 5수석 아닙니까? 예. 근데 이제 한꺼번에 자리를 비울 수 있는지 그건 좀 봐야 될 것 같고 합리적으로 정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예. 다만 이제 이미 사의를 표한 분들을 굳이 만류해서 뭐 다시 파이팅해서 함께 일을 하기보다는 새롭게 구성된 참모진과 임기 후반기를 보다 이제 힘차게 나아가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순차적으로 또 정리하고 합리적으로 정리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자, 만약에 이번에 새 비서실장이 임명되면 문재인 대통령의 마지막 말씀하신 대로 비서실장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누가 적합할까요? 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거론되고 있고 그 외에 여러 명이 지금 거론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누구를 지정해서 적합하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예. 어쨌든 지금 중심 잡아야 할 의제 또 마무리 지어야 할 의제들을 구분해서 일을 좀 밀도감 있게 진행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저는 집권 후반기에 정말 많은 위기들이 또 나올 것인데 그 위기를 돌파해내야 하고 또 동시에 국민들의 삶을 보다 좀 안정되고 풍요롭게 만들어가야 하는 과제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정권 재창출이라는 정말 큰 과업을 앞두고 그 정권 재창출의 밑그림을 그릴 수 있는 그 정무형, 또 돌파형 리더십이 매우 절실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대통령의 또 정무적 판단을 돕고 여의도 정치 현장과도 공감대를 맞출 수 있는
다선 중진급의 정치력과 리더십을 갖춘 그런 돌파형 전략가 비서실장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네네. 그리고 그 비서실장은 정말 또 일하는 비서실장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전략가형 일하는 비서실장이 나와야 된다. 네. 그런 말씀이시죠.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는데 이제 그 여성 국회의원, 여성 장관이요, 그러니까 김현미 장관 거론되고 있고 또 이은혜 교육부 장관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또 여성 가운데 혹시 비서실장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전체 어떤 인력 풀을 총 가동해서 지금 판단하고 계신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어떤 분이 될지는 이렇게 지금 단언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어찌됐든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그 위기 돌파를 해내고 또 정무적 판단을 제대로 할 수 있고 정치적 리더십을 갖춘 분이 비서실장으로 내정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사실 이전에 저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제 총선 압승 후에 이제 민주당 지도부의 당 주도권에 대한 열망, 또 이런 와중에 또 이제 이를테면 당이 청와대 이중대 또는 여의도 출장소라는 말은 들으면 안 된다. 이런 말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앞으로 이제 이 당의 주도권 그리고 대통령 비서실의 주도권 이런 부분 관련해서 서로 어떻게 이렇게 될 것 같습니까? 네, 어느 한쪽이 주도권을 잡고 간다라는 상황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예. 또 위기 돌파를 위해서는 다양한 시각으로 또 의견을 듣고 해야 되기 때문에 네네. 정말 중요한 것이 또 여의도 정치 현장이 또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또 정말 현장과 또 공감대를 맞출 수 있는 네네. 그런 관리가 필요하고요. 예. 그런 리더십이 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자, 최근에 추미애 장관 검찰 인사 관련해서 사실 또 이야기가 많습니다. 이제 특히 야권에서는 그 검사 출신인 미래통합당 김웅 의원이 예완용 검사가 득세한 세상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이 발언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그 야당이 여당이나 내각에 이런저런 비판을 할 수 있다고는 봅니다. 네. 그리고 또 설득력 있는 지적을 수용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는데, 네, 그렇지만 또 검찰 출신 보수 야당 의원이 얼마 전까지 동료로 지내던 사람들을 향해서 입에 담기 힘든 소리를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보고요. 예. 또 김웅 의원의 발언은 정말 공감하기 어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또 검사가 또 언제 애완용이었던 적이 있었나 이런 생각이 또 들고요. 또 예. 오히려 검사들이 모든 정권을 애완용으로 길들이려고 했던 것 아닌가 이런 생각마저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검사 출신 의원께서 그 자기 출신 성분을 또 그런 비하하는 것을 보니 세상이 바뀌긴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견제받지 않던 권력인 사법 권력에 대한 개혁이 또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시그널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양양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